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제한이 풀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결국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입주권까지 주택으로 간주를 또 하게 되면서 주택 한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1+1 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에 좀 큰 문제가 있었다,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 재건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또 너무 긴데. 아, 빨리 설명해 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원래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재건축은 이제 근래에 좀 바뀌긴 또 근래 파리 대책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제한이 다시 또 생겨버렸는데 원래는 3개까지 재건축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원래 집을 하나에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재건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합 설립을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의 이제 그 동의율을 갖춰야 되는데 각 동별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동별로 2분의 1 이상, 과반 이상의 이 동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주로 이제 재건축은 소형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은 큰 평수 재건축하면서 자산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재건축을 희망하는 반면 대형 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뭘 재건축하냐 내 나이에 보통 이제 자산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죽으면 해. 뭐 거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동의가 안 돼. 내가 이거 동별 기준을 못 아파트를 나 채운다는 지금도 거죠. 60평인데 뭐 재건축해서 80평을 내가 60평도 넓어 애들도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재건축 그냥 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랬더니 그 동에서만 50% 이상 동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그 한 동 때문에 재건축이 안 돼. 나머지 그렇지. 조합원들 안 돼. 그래서 법으로 이 한동 조합원들한테 미끼를 줘야겠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냐면 2주택 하나를 들고 있어도 주택을 2개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받는 게 1+1입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 더 주는 거는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파크에 30평 하나, 지금 32평도 뭐 2, 30억 하는데 20평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한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으로 받게 되는 주택은 팔지 못하게끔 강제했어요. 언제까지 못 파냐면 이전 고시일 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 등의 알선도 못 한다. 아예 매매 계약서도 못 써요. 뭐 매매 예약도 안 돼. 그냥 그 이후에 팔라고 되게 강하게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하나를 더 주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럼 그 결정 1+1이 딱 바뀌는 세법상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랍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내가 하나를 갖고 있었던 집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주택이었는데 이때 2주택이 돼. 사실 이게 세금 문제도 되게 커요. 1+1으로 아직 집은 한 채 그냥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이 행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구청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게 되면 집 2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 비과세였던 게 1+1이 되면 과세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바뀌고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채니까 대출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근데 대출 중에서 이주비도 대출이다. 그래서 안 해주겠다.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주를 못해. 못하지. 이주를 못하니까 재건축이 안 돼. 이제 문제가 그렇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어디서 금융위에서 했나? 이거 아무튼 주거환경연합에서 했을 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 금융 규제를 푸는 거는 이제 뭐 금융에서 풀려죠, 뭐. 예, 거기는. 금융위에서 네. 풀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1을 신청한 1주택 보유 조합원에 한해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 그러니까 이 1+1을 신청한 이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되고 딱 요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1+1으로 2채가 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기사에서 보면 뭐 해결이 될 것처럼 써놨는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냥 이거 안 돼. 재건축 아파트 1주택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해결돼도 다른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주비 조합원들. 수령에서 이주 안 되는 다른 조합은 어때? 그리고 이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왜요? 왜 현실성 없냐면 음. 그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받는 2주택 가운데 한 채를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을 붙이고 이주비 대출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병신 같은 소리예요. 왜? 자, 내가 50평을 갖고 있었어요. 음. 아파트를 1+1이면 예를 들어 30평 하나, 20평 20평 하나 하나? 받잖아. 그럼 여기서 팔 수 있는 주택이 뭐예요? 20평. 못 팔지. 왜? 20평은 약정에 걸려 있잖아. 도시정비법에서 이전 고실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아예 팔지를 못해. 그럼 팔겠다는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플러스 20평 소형 주택은 안 된다고. 그거는 소유자가 끌고 안아야 돼요. 조합원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적어도 입주하고 3년 이상은 끌고 안아야 못 파는 집이야. 그럼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되지 뭐예요? 내가 거주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30평대 아파트를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 그러니까 이주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내 집 날리는 거고 20평대 하나 저거 들고 가야 되는 건데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만 보니까 이따위 저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하겠어? 내 집 재건축 통해서 30평대 새 아파트 하나 가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건축하고 나면 2년 안에 그 집을 팔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팔아야 돼. 분리해서 팔지도 못해요. 또 팔 수는 있어 지금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는 투기가해지고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전매도 안 돼. 명의 변경도 안 돼. 조합원 변경도 안 돼. 결국 파는 시점도 입주하고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되지. 20평대가 살면 되지. 일단은 여기 강 사장님이 막 세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네. 일단 하나는요. 네. 현재 지금 이주비 대출이 안 돼서 이주가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거에 한해서는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 2년 내니까 의무 기간 끝난 다음에 2년 내니까 멀었어요. 그렇게 그 조건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 소형 주택을 팔긴 팔되 네. 의무 기간 끝나고 그럼 이게 한참 뒤에 팔아야 되는 그럼 거네. 한참 뒤에 가는 거지. 근데 원래 원칙은 원칙 이렇게 두 개를 줬던 이유는 뭐냐?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를 하라는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 임대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파는 게 그럼 의무 기간이 있는 경우는 2년 내, 음. 의무 기간이 없다는데 이 내용 못 봤네. 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에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게 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봐요. 이주비 받아서 들어가면 입주하는 데까지 적어도 4년에서 5년 걸리고 그다음에 3년 묶이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2년에 팔면 되니까 적어도 8년이나 그렇죠. 근데 8년 9년 뒤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때 가서 안 팔면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 안 팔면 뭐 대출 회수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야 페널티가 뭐 그때 가서 하락장이야. 막 난리 나서 안 팔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문제였어. 어. 그거는 통감해. 왜냐면 지금 이랬다가 하락장 가면 이게 또 조금씩 나사들 풀어주거든요. 나사들 풀어주는 게 아니라 관리도 안 하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풀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눈깜 떼깜 또 넘어가요. 이게 그동안 강남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깨달은 게 그거거든. 근데 이 여기에서 굳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사실 문제.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문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1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새 뉴스를 한 열을 안 읽었더니 부동산 뉴스 맨날 읽다가 요새 안 하고 딴 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팔로우가 늦었어. 괜찮아요. 정보 습득이 늦었어. 죄송합니다. 네. 예. 별 말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봐요. 별별 수다하면서 다 모아서 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무쪼록 관리처분 인가까지 9.13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해서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구역도 있고 또 이주를 미처 시작조차도 못 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어차피 뭐 하기로 다 된 거니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